안녕하십니까. 주식계 신바람 안정모입니다. 주식으로 월 1000만원의 수익을 내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하시면 최선을 다해 걱정 없게 해드리겠습니다. 방송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광고가 나오면 커피 한 잔을 하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식 투자는 결코 위험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투자의 이만은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는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다 하락 마감하는 이러한 그 모습을 보였어요. 자, 코스피 지수가 0.86% 하락을 했고 코스닥이 0.49%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보면은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가 오늘 272억이죠. 보니까 5거래일째 이렇게 그 순매도로 이어갔고, 그 다음에 기관이 2,419억을 매도를 했어요. 연기금에서도 877억을 매도를 했고, 개인 혼자 무려 2,277억을 이렇게 그 매수를 하는 모습이에요. 그렇지만은 지수가 0.86% 하락을 했습니다. 자, 코스피는 상승 종목이 282개, 그리고 또 하락 종목이 550개를 기록을 했죠. 코스닥에서는 749개 종목이 내려왔어요. 485개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렇지만은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많았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 특히 외국인하고 기관이 오늘 매도가 아주 셌습니다. 개인 혼자 무려 1,300억을 매수를 했어요. 그렇지만은 지수가 단 하루 만에 0.49%. 어제는 이렇게 그 상승, 오늘은 하락이죠. 이렇게 그 하락을 이어갔는데, 다른 것보다도 미국 증시가 보면은 다우 지수, 나스닥 지수 다른 것보다도 상승 마감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그 다우 지수는 그냥 여기에서 뭐 거의 0이죠. 올라간 것도 없이 시초가 대비 종가 거의 같고, 그 다음에 나스닥하고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이렇게 그 하는 이런 그 양상이었어요. 자, 다른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미국 증시는 뭐 한마디로 말해서 계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올라가는 이런 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뭐 더 치고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그 잠시 여기서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 종가 같은 뭐 등락률이 거의 제로죠. 이런 상황이었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미국에서는 지금 다른 것보다도 트럼프 대통령 여기서 이제 연설을 했죠.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그 협상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 내용이 만족스럽지를 못했어요. 뭐 한마디로 말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발언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뭐 ING 원론 수준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경제클럽에서 연설을 했는데, 우리는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미국이에요. 우리는 중국과 중대한 1단계 무역 합의가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다. 그리고 합의가 조만간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이 단서를 달았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 그리고 미국의 노동자층하고 농민층이 여기에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여기 지지자들 아니에요. 그리고 또 기업들, 뭐 미국 기업들 얘기하죠. 기업들에게 좋은 이러한 그 합의안이 나올 때만 서명을 하고 받아들이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여기에서 중국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더 상당하게 강한 수준으로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다. 이 다른 국가라는 것은 지금 자동차 그 관세 여기서 부과에 대한 이런 그 결정이 남겨둔 EU라든가 또 일본이라든가 아니면은 한국도 또 얘기가 될 수가 있죠. 한국 자동차 수출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주 중국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중국이 WTO 그러면은 세계 무역 기구죠. 여기에서 가입한 이후에 아주 조작을 잘한다. 아주 그냥 나쁜 이미지를 얘기했어요. 미국을 이용하고 속이고 있다. 중국만큼 미국을 속이는 나라가 없다. 이렇게 그 얘기했어요. 그리고 지금이 2020년 내년이 대선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 아주
전직 대통령들을 깠어요. 뭐라고 깠냐? 이게서 중국에 대해서 그동안의 무역 협상 제대로 한 대통령이 아무도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불공평한 이러한 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를 했다. 그래서 자기밖에 해결할 사람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민주당, 내년에 민주당 후보로 블룸버그 뉴욕 그 시장이었었죠. 블룸버그 트럼프 대통령보다도 돈이 더 많은 부자예요. 이 블룸버그도 나오지. 또 보면은 힐러리도 지금 또 나올라 그래요. 여기서 뭐 후보자로 힐러리를 또 여기에서 대선에 지난번 대선이죠. 작년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한테 졌죠. 전체 표수로는 이겼는데 미국은 우리는 뭐 전체 여기서 투표한 사람들의 누가 맞느냐를 따지지만은 미국은 주마다 여기에서 이제 다 승리를 해야 돼요. 승리한 사람이 여기에 있는 선거인단을 다 가지고 가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선거 총 투표자 중에서 유효 투표한 거 중에서는 인원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 선거인단을 가지고 온 거 각 주마다 이것을 이제 힐러리가 져가지고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됐는데 힐러리까지 지금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러한 그 상황이에요. 아직까지 뭐 나온다 안 나온다는 얘기는 없이 지금 힐러리도 워밍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것이 지금 매스컴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옛날 그 대통령들 중국에 대해서 무역 협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방치한 대통령들을 그냥 책임을 그냥 강하게 돌리는 이러한 그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그러면서 또 EU를 또 깠어요. 유로존이죠, EU. 야, 여기서 보면은 유별나게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 미국이 모든 국가들은 다 미국으로 수출하잖아요. 근데 미국이 수출하려고 하면 여기에다가 장벽들, 뭐 관세 장벽이든 비관세 장벽이든 이러한 것들을 아주 난감하게 여기에서 하면서 미국 기업들의 수출을 막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에서는 아주 끔찍할 정도다. 뭐 어떤 면에서는 중국보다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까면서 또 유로존을 깐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뭐 유로존하고는 자동차 관세 부과 자동차라든가 자동차 부품이죠. 미국으로 수입되는 이거에 대해서 25% 관세 부과를 하는 거냐 아니냐 이것이 이제 곧 결정이 돼요. 원래는 이것이 그 지난번에 지금 한번 연장이 돼 가지고 6개월 연장이 돼서 지금 13일 이 11월 13일 날 지금 결정을 해야 됩니다. 관세 부과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근데 이게 다시 13일이면은 내일이에요. 미국 시간으로. 근데 이거를 6개월을 다시 연장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5월 17일 그 다음에 이제 6개월 연장 또 6개월 연장 이렇게 해서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유로존을 중국을 겁박하면서 유로존까지 또 압박하는 이러한 전략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가 미국 국가 안보에 상당히 위협이 된다. 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자동차들이 유럽산 자동차, 독일이라든가 뭐 영국이라든가 뭐 프랑스 이렇게 그 이태리 유럽산 자동차들이 미국으로 밀려는 들어오는데 미국산 자동차 포드라든가 GM이라든가 크라이슬러 이러한 것들이 여기서 수출이 안 되고 있죠. 이게 보면은 아무래도 여기서 미국 차들은 제일 중요한 게 연비 아니에요. 미국은 뭐 이 에너지 값이 싸다 보니까 휘발유 값이 연비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데 이 아시아 국가 한국이라든가 또 중국이라든가 뭐 유럽이라든가 이런 거는 연비를 굉장히 따지잖아요. 특히 우리 한국 같은 데는 리터로 몇 킬로를 가느냐. 왜? 기름이 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수출이 잘 안 되고 이러한 그 상황인데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유로존을 그냥 푸시하고 있는 이러한 그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또 여기에서 연준을 또 깠어요. 연준. 자, 연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죠. FED. 여기 총재가 파월 의장인데 파월 의장한테 또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자, 미국의 지금 기준금리를 2%에서 0.25% 낮춰가지고 1.75%로 기준금리를 낮췄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이 기준금리가 1.25%예요. 그리고 유로존이라든가 일본은 거의 뭐 제로금리입니다. 제로금리. 그래서 앞으로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려고 은행을 갔어요. 뱅크.
그러면 돈을 맡기면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보관료를 줘야 되는 판이야.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마이너스 금리로 들어가는 거야. 마이너스 금리, 보관료.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가지고 예금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뭐 돈을 몇 천만 원을 집에다가 화폐로 가지고 금고에 넣어둘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은행에 갔다가 예금을 해야 되면 보관료 주세요. 이제는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지금 이런 사태로 여기에서 유럽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렇게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뭐 제로금리 시대로 와 있는 이러한 그 상황에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도 마이너스 금리로 가야 한다. 그러면서 그냥 압박을 팍팍 하고 있어요. 다른 국가들은 이렇게 한국도 말이야 금리가 미국보다 높아요. 그럼 미국이 금리가 높으면은 이 개인이죠. 개인들이 집을 여기서 뭐 담보, 그러니까 소위 우리 여기서는 모기지라 그러죠. 모기지로 돈을 빌렸을 때, 또 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렸을 때, 이 지불하는 것이 다른 국가들보다도 굉장히 금리가 비싸다 보니까 이 부담이 가는 거야. 다른 국가들은 말이야, 기업들이 돈을 은행에서 빌렸을 때, 금리가 낮아가지고 조금 이자를 내는데 이거는 미국은 더 내니까 경쟁이 안 된다 이런 논리인 거야. 그러니까 금리를 낮추면은 미국 경제가 더 좋아진다. 근데 미국에서도 또 여기서 계속 낮출 수가 없는 게 만에 하나 경기가 나빠졌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금리 인하예요. 금리 인하. 그리고 또 지준율, 지불 준비율이죠. 지준율 인하. 요렇게 하면서 시중에 돈을 풀리는 거. 이게 강도가 센 거는 아무래도 금리 인하겠죠. 금리 인하를 하면은 개인들 돈을 빌린 사람들은 부담이 덜 가잖아. 근데 지준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불 준비율이에요. 은행이 예금 받은 것이 100이다 치면은 지준율이 30이다. 그러면은 30은 여기 이거를 가지고 중앙은행에다가 갖다가 맡겨놔야 돼요. 왜? 나머지는 이제 70은 여기에서 시중에다가 풀고 30은 갖다 맡겨놔요. 그러고 나서 요거만 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그 지준율을 낮췄어. 5%. 그럼 25% 또 5% 찾아와 가지고 빌려주는 거죠. 그러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정책으로 금리 인하라든가 지준율 이러한 것으로 이제 그 중앙은행에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가 아니면 너무 활성화돼 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인플레이션이 대두가 된다. 좀 위축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금리를 올리든지 지준율을 인상을 하든지 뭐 두 가지를 하겠죠. 그래서 요렇게 그 푸시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를 100% 받아줄 수는 없어요. 만약에 경기가 나빠졌을 때 카드가 없어. 카드가. 금리가, 그죠? 자, 이런 그 상황에서 유럽 증시도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올랐습니다. 자, 유럽 증시가 지금 보니까 독일, 프랑스, 영국도 0.5% 상승을 했어요. 근데 지금 장은 시작을 했는데 유럽장이 지금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유럽장이 보니까 독일, 프랑스 다들 보니까 영국도 그렇고 독일이 0.97% 지금 하락 중에 있어요. 지금 그리고 또 영국도 0.75, 프랑스가 0.62% 하락. 유로스탁 50, 유럽의 50개 우량주가 0.67%, 이탈리아하고, 전체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왜?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지금 한국 증시를 비롯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떨어졌어요.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0.85, 대만이 0.46, 그 다음에 상해 종합주가 지수가 0.33, 홍콩 항세, 홍콩 애치가, 이렇게 낙폭이 좀 셌죠. 1.82, 1.61. 지금 홍콩이 여기서 시위가 아주 강하게 지금 일어나면서, 아주 또 진압도 강경하게 경찰에서 최루탄, 총기 사용까지 얘기가 나오는 이러한 그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홍콩 경기가 아주 위축돼가는 이러한 그 상황이 돼버렸죠. 거의 5, 6개월 동안에 이렇게 시위를 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죠. 옛날에 우리가 광주 민주화 운동 할 때, 이때 6월 항쟁, 아마 이때하고 거의 엇비슷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고 또 미국의 지금 선물 지수를 보니까, 미국의, 다우, 여기에서 미국의 선물, 보니까 낙스닥 선물이 0.63% 떨어지고 있고, S&P 500 선물이 0.5%, 그러니까 미국의 선물 지수가 떨어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유럽 증시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내일 미국 증시도, 유럽 증시도 하락, 그리고 우리 증시도, 미국 증시도 하락. 그러다 보면 또, 우리 증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그 상황이 돼 버릴 수가 있겠죠. 자, 국제 유가가 조금 좀 떨어졌어요. 브렌트류가 0.19%,
하락을 하면서 조금 좀 62불 06전을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서부 텍사스 중진류가 0.1%, 그래서 56불 80전을 기록을 하는 이러한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도 조금 떨어지고 지금 유럽장 그리고 또 미국의 선물 지수가 좀 떨어지는 이러한 그 양상이에요. 자, 우리 증시로 다시 돌아와서, 자, 우리 증시가 지금 다른 것보다도 코스피 지수 그리고 또 코스닥 지수 전반적으로 다 하락하는 이러한 그 양상을 보였어요.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환율을 보니까 지금 환율 차트가 환율이 7원이나 올랐어요. 이렇게. 그래서, 얼마예요? 1167원 80전을 이렇게 기록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우리 증시도, 이게 오늘 뭐 이렇게 꺾이면서, 0.86% 어제 상승했던 거 다 반납하는 이런 그 양상이죠. 근데 뭐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은 불확실성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무역 협상 합의에 대해서 도달하지 못할 경우 관세를 인상하겠다. 뭐 요런,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만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어제는 우리가 이렇게 지수가 조금 좀 상승했던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서 이제 차익 매물이 좀 이게 실망 매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조금 좀 나오면서, 그다음에 아까 홍콩 얘기를 했잖아요. 홍콩이 지금 여기에서 굉장히 시위가 격화되면서 뭐 총기 사용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기에다가 또 굉장히 아주 이 인명 여기에서 뭐 지난번에 총을 맞아가지고 위급한 상황까지 갔었죠. 이러한 상황이라서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쳤고, 또 홍콩 증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환율이 7원이나 이렇게 올라가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뭐 많지는 않았지만은 일단 외국인들의 매도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일 연속으로 이어나오면서 오늘 기관들이 2,400억 매도가 굉장히 센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래 대금도 상당히 좀 많이 줄었어요. 오늘 거래 대금이 어제 대비해 가지고 어제가 5조 7천억, 오늘이 5조 3천억, 약 한 7% 정도 거래 대금이 줄어드는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자, 여기에서 지금 보니까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자꾸만 팔고 있고 어떤 종목을 팔고 있느냐. 자, 오늘 보면은 업종별로 지금 뭐 이렇게 봤을 때 코스피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지금 다 하락이에요. 뭐 섬유 의료 쪽, 의복 쪽이 0.61%, 오늘 특히 의약품 쪽이 2%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전기, 전자, 여기서 뭐 그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포진이 돼 있죠. 많이 내려오진 않았어요. 운수 장비가 1.29% 좀 내려왔고,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전반적으로 여기에서 뭐 올라간 거보다는 내려온 것들이 조금 좀 많은 이런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지금 보면은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을 또 사고 팔았는지 한번 또 체크를 해 보면은 여기 보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보니까 오늘 뭐 전기 전자 쪽에서는 좀 여기에서 729억을 사들였어요. 그렇지만은 화학이라든가 또 의약품 이러한 것들, 의료 정밀, 운수 장비 이런 쪽에서 조금 좀 매도하는 이러한 상황이죠. 기관은 오늘 뭐 보니까 전기전자 쪽에서 상당히 많이 팔았어요. 763억. 그러니까 외국의 전기전자 그러면 아무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관련 주겠죠. 이러한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관은 대형주에서 2천억씩이나 매도했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267억 이렇게 매도죠. 대형주 쪽에서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코스닥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외국인 기관 IT 하드웨어를 많이 매도했네. 그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뭐 매도세가 과연 언제까지 또 이어질지 이제 여기 제일 관심사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조금 좀 여기에서 약세를 좀 보이지 않았나. 코스피 쪽에서 보니까 이제 일단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한번 봅시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니까 하이닉스가 0.24%, 요거 하나만 좀 올라왔고 뭐 거의 다 내려왔죠. 그죠? 네이버라든가 현대차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뭐 셀트리온이 2.43% 뭐 이렇게 내려오는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다 내리면서
오늘 지수가 하락을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른 것보다도 또 코스닥 쪽에서는 이렇게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도를 했는데 개인들이 신용잔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왜? 외국인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다 신용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신용잔고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주가가 한번 또 출렁했을 때는 여기에서 개인들의 신용 매물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거는 바라지 말아야죠. 이게 나온다면 또 머리 아파지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MSCI 신흥국 지수가 여기에서 리밸런싱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26일이죠. 26일 다음 주 화요일이네. 이때 여기에서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기 이게 이제 리밸런싱 하다 보면은 물량이 나온다고요. 왜? 우리 거는 좀 줄이고 이 다른 국가 거들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증가시키는 비중을 늘리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2조 한 5천억 정도 이 증권가에서는 2조 5천억 정도의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11월 달 들어와 가지고 외국인들이 지금은 팔고 있지만은 11월 초에는 샀어요. 그래서 지금 2,700억 정도를 매수를 해 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빼면은 2조 2,300억 정도가 아마 이번 주하고 다음 주 26일까지는 매물이 나올 가능성. 그럼 매물이 나오면은 여기에서 아무래도 대형주 쪽이죠. 대형주 쪽에 주가가 조금 좀 약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가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국가 주석하고 여기에서 이제 서명이 어느 정도 완료돼야지. 그래야 이렇게 우리 증시가 조금 좀 안정이 되면서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많지 않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게 조금만 올라가면 내려오고 조금만 올라가면 내려오고 지수가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다고 뭐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왔는데 수익 냈냐? 왜? 못 냈죠, 개인들이. 이게 주로 올라온 것이 이게 보면 반도체 대형주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러한 IT 반도체주들만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소형주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로 올라온 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코스닥 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쪽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의 90%가 이 코스닥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올라온 것들이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이런 것들 바이오 관련주들이 대형주들이 막 올라와가지고 지수를 끌어올리는 이러한 상황이었었죠. HLB라든가 이러한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소형주들은 별로 올라온 게 없어서 재미없는 그러한 장세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그 두 가지 첫째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국가 주석하고 여기서 무역 합의에 대한 서명 결과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MSCI 여기에서 일단은 매도가 전체가 다 나와야 되는 이러한 상황. 그러니까 요거 때까지는 조금 좀 시간을 리밸런싱이 지금 26일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때까지는 조금 좀 지수가 조정의 국면이 있을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죠. 인공지능 매매 시스템 이 지금 거의 완성이 돼 가지고 11월 말이나 12월 달부터는 아마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매매할 수 있게끔 하여튼 해 드릴 테니까 카페 그리고 또 카톡 많이 오셔가지고 등록하신 분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카페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그리고 또 종목 수익 난 거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수익이 의외로 보니까 또 많이 났어요. 오늘 장도 안 좋은데 저도 참 보면은 대단해요. 보니까 여기에서 김나연 씨가 46만 4천 원. 저도 오래간만에 수익을 올려봅니다. 대표님 가르쳐 준 대로 조금 수익을 보았어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수익 축하드립니다. 지금 수익 내기가 어려운 장이에요. 당근님, 그동안 공부하면서 매매하지 않았는데 며칠 전 봐두었던, 공부하면서 매매를 하지 않았는데 며칠 전 봐두었던 종목을 대표님께서 배웠던 매매 기법으로 수익이 났어요. 추세 매매라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 너무 공감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익이 꽤 많이 났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은 83만 1,000원 이렇게 그 수익이 났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제가 그 인공지능을 얘기하잖아요. 인공지능은 자동으로 매매가 되는 거예요. 인공지능. 제가 인공지능이 이제 프로그램이 다 거의 뭐 돼 간다 이런 거 연락이 와가지고 인공지능으로 하게 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을 가지고 인공지능 매매를 한다. 그러면은 한 10에서 한 5% 사이 정도 매월 꾸준하게 수익. 그러니까 3천 정도면은 뭐 한 200 정도. 200에서 뭐 많으면은 300, 적으면은 뭐 150. 그러니까 평균 한 200 정도씩은 꾸준히 날 수 있게끔 이런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가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하려면은 한 달에 최소한 100만 원은 줘야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무료로 다 해드립니다. 근데 카페 가입하신 분 그리고 또 카톡에 와 계신 분 위주로 여기에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제가 이 인공지능을 할 때는 또 설명을 계속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중 라이브를 합니다. 장중 라이브라는 것은 9시에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여기에서 유튜브에서 여기서 라이브로 그냥 계속해요. 그리고 나서 또 아프리카 방송, 아프리카 TV 이 두 군데서 중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계속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종목은 이렇게 이런 시스템 운영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그걸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3천만 원 가지고 한 달 뭐 평균 200씩 꾸준하게 나온다. 그럼 내가 1억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 그러면 3천만 원 가지고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고 나머지 7천 가지고는 여러분들의 매매 기법을 만들어서 꾸준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병행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어디 한 가지에만 의존해 가지고는 자기 실력이 늘질 않죠. 인공지능에다만 의존을 하게 된다면은 그래서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기본적으로 생활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뽑고 그 다음에 또 자기 매매하고 그래서 그게 어려우면은 그쪽 비중을 좀 늘리는 이런 방법으로 한번 그 시스템을 제가 해볼 테니까 그 대신 이제 그 카페 여기에서 카페 와가지고 가입을 하셔야 돼요. 카페 와서 가입을 안 하면은 못 합니다. 여기서 카페 다 등록돼 있는 분들 일일이 또 확인을 하든지 카톡에 와서 들어와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위주로 해드립니다. 100% 무료입니다. 무료. 여러분들이 다른 데 인공지능 하는 데 보니까 뭐 100만 원도 받는 데도 있고 뭐 80만 원 받는 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근데 저는 100% 무료. 하여튼 수익이 5에서 10% 이상 꾸준히 날 수 있게끔 그 대신 여러분들이 와서 라이브를 들어야지 계속 설명을 들어가면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야 되니까 종목 지정을 딱딱딱딱 나왔을 때 그러면은 걔가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에 보니까 알퐁스님 알퐁스님이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요. 알퐁스님. 예. 그리고 대박기훈님이 45만 7천 원. 오늘 수익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하여튼 뭐 여러분들을 저는 그 카톡에도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지만은 인공지능도 여기서 개발비가 꽤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인공지능으로 여러분들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드릴 테니까 자 동해바다님 한번 또 읽어드릴게요. 모처럼 톡에 글을 올립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 함께하지 못해서 4번 방에 계시는 분들께 쓴소리 못 올려 죄송합니다. 순서를 왜 올려? 오늘은 자랑 좀 하겠습니다. 5일 매수한 이원 뭐 컴땡땡 이렇게 분할 매수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매도해가지고 250만원 KH 바텍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230만원 수익 실현했습니다. 합쳐가지고 약 한 500만원이네. 480만원. 저는 2000으로 보통 1000에서 1500 매매하는데 지수가 나쁘면 대표님 초이님 가르친 대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매매합니다. 요즘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만은 추세 매매만 합니다. 그런데 두 종목 다 운 좋게 급등이 나와가지고 큰 수익 봤습니다. 이렇게 하여튼 뭐 이달 목표 200% 넘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200만원 수익을 내려고 했는데 400만원, 500만원까지 수익을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여튼 제가 그 인공지능이 이게 완성이 돼가지고 테스트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매매하면은 누구나 다 수익을 낼 수 있게끔 기본으로 생활비 이상은 벌 수 있게끔 나는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힘들다. 그러면 뭐 인공지능 매매하면서 그 대신 여러분들이 열심히 유튜브도 보고 또 카톡에 와가지고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인공지능은 인공지능 이쪽에서는 공부는 공부 두 가지를 병행을 해야지 됩니다. 하나만 하다가 여러분들 실력도 없어지고 오로지 기계에만 또 의존하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그게 사람이라는 게 또 알 수가 없잖아. 자, 모니왕님이 대표님 감사합니다. 5% 매도하고 시장이 좋지 않아서 이익 실현하고 나왔습니다. 37만 4천 원 수익을 내셨네요. 네. 자, 어찌됐든 또 보니까 박병아님 여기에서 대표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고점에서 꺾어지면 전량 매도해가지고 수익 실현을 합니다. 81만 3천 원. 우와. 대단해요, 대단해. 어쨌든 81만 3천 원 수익을 내셨어요. 야, 거기에다가 시원나그네님도 꾸준하게 내시네. 100만 원 이상 여기에서 102만 1천 원. 11월 두 번째 수익 대표님 최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거 내셨어요. 예, 축하해요. 그 다음에 아카시아 눈 땡땡 보면은 난 딱 아카시아인 줄 알아. 요것도 어떻게 이쁘게 넣네. 112만 원 수익을 냈어요. 오늘 수익입니다. 장이 너무 안 좋고 수익 내기가 너무 힘드네요. 이렇게 했어요. 어쨌든, 수익 축하드려요. 그 다음에 월 500 동주. 와. 400만 원 수익 내서 400만 원. 그죠? 여기서 11월 달에 들어와가지고, 지금까지. 대표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게 진짜 실력이에요. 자기 혼자 스스로 종목 골라가지고 매매하면서 꾸준하게 매달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그 기본 실력. 그리고 또 매매하기 어려운 분들은 제가 그러잖아요. 아까 인공지능 그걸로 해가지고 한 달에 한 10%에서 5% 정도 이렇게 꾸준하게 벌 수 있게끔. 이게 시스템이 말이에요. 걔가 지가 3번에 4번, 3번, 4번 나누어서 분할 매수를 합니다. 올라가면은 차익 실현은 지가 또 거기에서 분할 매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아주 굉장히 제가 요구한 대로 잘 만들었어요. 하여튼 뭐 여러분들 잘 해가지고 저 방송을 듣는 유튜버 또 개인들 또 카페 와가지고 있는 분들 카톡에 다 이분들 와가지고 카페는 무조건 와야 돼요. 카페 안 온 사람들은 다 걷어낼 거야. 계속 하면서 못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리고 나서 유튜브하고 아프리카 방송을 들어야지 설명을 들을 거 아니야, 장중에.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이야.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이제 라이브 방송 여러분들이 들으려고 그러면은 뭐 가봐요. 엣지경제 TV 같은 경우에는 80만원, 이렇게 줘야 되잖아. 하여튼 여러분들 다 공짜로 해드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다음에 주식 초보가 72만 4천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다 공짜야, 공짜. 예, 하여튼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내세요. 72만 4천원 수익 축하드릴게요. 자, 여기서 줄주랑, 네. 128만 5천원. 네. 망설이다 올립니다. 대표님. 교육 종목으로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아유, 축하해요. 그 다음에 하림삼님도 오늘 28만원 정도 수익을 내셨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장 소소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지금 장이 굉장히 어려운 장이에요. 수익이 잘 안 나. 이렇게 수익 내시는 분들 참 대단해. 보면은. 그리고 특히 보면은 어제도 꿈님 수익을 내고 그 다음에 또 금자탄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몇 분들 수익을 내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돈을 수익을 냈을 때 어떤 거가 제일 중요해요. 그 돈을 어떻게 쓰는가가 중요해요. 그리고 또 수익을 내면은 너무 자만하고 남한테 또 어깨 으쓱하고, 주식이라는 게 말이에요. 수익을 다들 낼 수가 있는데 좀 늦게 내고 깨우치는 게 늦어질 뿐이야. 그건 그게 여기에서 자기가 먼저 깨우쳤다 그러면은 잘난 체 하고 남한테 여기에서 또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항상 벼는 익을수록 숙여진다고. 여러분들이 차분하고 여유롭게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게끔 하여튼 가야 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 또 글 올리신 게 아주 좋은 글들이 많아서 제가 몇 개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마법의 손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많이 심의 조절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나름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하루였습니다. 항상 기본이 없고 매일 공부하면서 익절을 하지도 못하면서 매일 동영상만 열심히 보고 있다고 핀잔을 주는데 코를 납작하게 찍어주고픈데 때로 아직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옆에서 누가 궁시락거리는가 보지? 현재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대표님 열심히 동영상 올려주실 거라 믿으니까 그간 자존심 때문에 대표님이 주신 종목 맹신 안 하고 나름 종목을 찾아서 20일 우상향 종목 열심히 찾아 매매했는데 스탑을 걸지 못해서 매매했더니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조금 손실이 있습니다. 타이밍 맞추기가 힘든데 그것 또한 나의 잘못이라 생각하며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답이라고 깨달습니다. 후회는 빠르게 오지 않는다는 것도 열심히 공부하여 힘을 잘 다스려 열심히 공부하여 내가 옳다는 것을 인정받겠습니다. 마법의 손님. 제가 그러잖아요. 하여튼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다 보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조금 도와주려고 여기에서 힘 좀 펴게 하려고 제가 인공지능 그것도 또 도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또 제가 장중에 라이브로 하루 종일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를 기대하십시오. 자, 송국환님, 저는 지난주 원칙과 기본 없는 매매를 해서 손실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한 종목이 인적 분할로 세 종목이 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백과장을 만들고 손가락이 아무거나 막 눌러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주식 싹 정리했습니다. 주식에 슬럼프가 올 때는 주식을 안 하는 게 제일 낫겠다 싶어 주식을 멀리하고 대표님 강의를 일주일이나 안 듣다가 오늘 다시 듣습니다. 역시 대표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건데 월요일부터는 절대 그런 짓 안 하려고 지금도 공부 중입니다. 대표님 강의도 오늘 거부터 해서 이번 주 안 들었던 방송을 다시 들으랍니다. 항상 톡에서 강의에서나 개미들에게 신경 써주시는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하여튼 뭐 열심히 해요, 송국환님. 자, 다음에 쇼빵빵. 안녕하세요. 어느 날 우연히 6월 어느 날 우연히 대표님 영상 강의 Z2 유튜브에 올라와가지고 보기 시작했는데 눈이 번쩍 띄어서 내용이 저도 모르게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스탑로스 사용법, 제 의지대로 안 되는 손절을 자동으로 할 수 있다니 하여 대표님 영상을 다 찾아보았더니 제가 7년 동안 겪은 내용이 다 그 안에 있었습니다. 속으로 맞아 하면서 보던 중 7월에 갑자기 복통이 와가지고 몸이 아프다, 귀찮아, 힘들어서 잠깐 접어두고 있었는데 내년에 원치 않는 실업 기간에 접하게 되어서 주식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하자는 생각에 시간 날 때마다 대표님 강의를 보고 있습니다. 매일 올라오는 강의는 저녁에 시청하고 다음날 아침에는 식사 준비를 하면서 귀로 듣습니다. 여자분이시구나, 쇼빵빵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아침에 듣는 강의는 광고까지 다 들으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카톡방에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하며 요즘에 희망이 생겨서 하루가 즐겁습니다. 참고로 저는 카페 필명이 월천 수익입니다. 원주에 살아서 치악산으로 했다가 월천 수익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요. 공부하면서 또 복통 나고 힘든 분들, 즉 이런 분들 위해서 여기서 그 인공지능 제가 12월 초, 늦어도 아마 12월 초나 11월 말 정도면 인공지능 시스템이 다 도입이 돼가지고 아마 작동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라이브 방송 장중에 계속 할 테니까 그걸로 생활비는 무조건 벌어서 할 수 있게끔 해놓고 그 다음에 실력은 자기 실력이 있어야지 돈을 버는 거예요. 실력, 그거는 생활비 번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실력을 키워가지고 주식으로 부자가 돼야죠. 돈을 벌어서. 그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게끔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한번 가봅시다. 네. 자, 카페 또 보면은 네, 여기 있다. 와와 성명. 예, 여기 또 제가 보면은 올 3월부터 대표님을 알게 되어 주식이라는 게 이렇구나 하면서 매일매일 영상을 보면서 조금씩 공부하는 게 재미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아프셔서 제대로 못했습니다. 가슴은 아프지만 오늘부터 다시 공부 돌입 열공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며 책으로도 할 수 없는 공부를 하게 해주신 대표님을 만난 게 저에겐 큰 행운이며 우리 5번반 선배님들의 내용을 보면서 주식은 무턱대고 남을 따라하는 게 아니구나를 느꼈습니다. 사실 제가 주식을 접한 게 재작년 지인 한 분이 오셔서 나노메딕스 사노라고 해서 손댔다가 손해보고 팔곤 안 하다가 유튜브 영상을 접하면서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1월부터 대표님 배운 대로 수익 매매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만난 게 제2의 제 인생의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면서 아까도 제가 그랬죠. 인공지능으로 뭐 3천이든 5천이든 넣으면은 한 5에서 10% 정도 수익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로는 일단은 자기가 생활을 해 나갈 수 있잖아.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머지 돈 가지고는 자기 매매를 해가지고 돈을 그걸 해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생활비 정도로 한다 생각하고 하고 나머지는 자기 스스로 여기에서 벌어야지 주식으로 또 돈도 모아가야 되잖아요. 장기 투자도 해야 되고 또 추세 매매도 꾸준히 해야 되고 인공지능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공지능도 하고 추세 매매도 하고 단기 매매는 하지 말고 왜? 인공지능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장기 투자 수익이 나기 시작을 하면은 묻어둬가지고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하여튼 제가 라이브로 하면서 카톡 하면서 하여튼 다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만 오시면은 돼요.
굉장히 그 주식이 어려워가지고 생활비가 직장 다니면서 아니면은 전업을 하시는 나이 드신 분들 좀 힘들다. 그런 분들은 아주 편하게 해줄 테니까. 그렇다고 인공지능에 다 매달리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사람이 자기가 능력이 없어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장창희님 또 봅시다.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내가 여기에 보니까 아까 와와님이 준회원인데 조금 더 글 올려요. 그래야지 그 승급을 해주지. 너무 안 올려가지고 못 해주고 있어요. 너무 안 올리면은 하나 읽어드리래도 올리지를 못한다고. 좀 더 올려놓으면은 또 다음번에 기회가 닿으면은 해드릴게요. 자,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내가 주식 공부를 한다고 우리 딸에게 말하여 용기를 불어 넣으라고 했더니 우리 딸 아빠 주식하지 마! 주식하면은 페인된대 하네요. 야,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대한민국은 말이에요. 이 상대 다니는 상대 대학이죠. 상대 여기에 다니는데 교수들도 주식을 하지 마라 그럴 정도야. 왜? 주식하면 망한다. 공부를 안 하니까 망하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것을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투자냐 아니면은 매매냐. 여기 매매는 영어로 트레이딩, 투자는 인베스트먼트예요. 인베스트먼트. 제가 여러분들한테 재무제표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주는 이유가 이 투자에 할 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차트 이런 거 다 가르쳐주고 보조지표 이런 거 가르쳐주는 거는 이거는 매매할 때의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보면은 주변에서 돈 번 사람이 없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대한민국에 주식하는 인구가 500만이에요. 그러니까 10%가 주식을 합니다. 직접 투자든 간접 투자든. 그러니까 직접 투자는 여러분들 같이 주식을 직접 매매하는 거고 간접 투자는 펀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수익 내는 거 직접 투자하는 사람들의 수익 내는 게 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손실이야.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한 10만 명, 20만 명 정도 여기에서 이제 구제를 하면서 제 유튜브를 보면서 거기에다가 또 인공지능 여러분들이 5천만 원 넣었어요. 그럼 10%면 500이고 5%면 250이야. 그러니까 이 정도 사이에서 꾸준히 수익을 날 수 있게끔 인공지능은 인공지능대로 하고 그 다음에 매매는 매매대로 하고 두 가지를 병행해서 여러분들을 전천후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대신 여러분들 와가지고 여기에 카페 다 가입하셔야 되고 카톡에 다 오셔야 되고 안 오시는 분들은 다 자격이 없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뭐 또 하면은 카페 와서도 또 급이 올라가야지. 예를 들어서 준회원이라든가 이거를 넘어서 우등회원 이상 돼야지 된다든가 이런 조건을 또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와서 카페 활동도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자만이 해줄 겁니다. 자, 해서 아빠는 개미도 아니고 미세먼지야 했더니 우리 딸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미세먼지 말고 초미세먼지를 하라네요. 열심히 공부해서 초미세먼지는 면해야 될 텐데 걱정이네요. 나이가 58 대신에 아까 그 와와님은 여자분인데 56세. 이분은 이제 남자분이네요. 하여튼 열심히 해가지고 초미세먼지 아니라 주식으로 먹고 살 수 있게끔 하여튼 가보자고요. 다음에 또 보보스님이 아주 재밌게 쓰셨어. 아주 전 보보스님이 보면은 보보스님이 59세 이제 내년에 60이신데 아주 글을 엄청 잘 쓰셔. 엄마가 다 늦은 무슨 공부를 저렇게 열심히 해? 하는 딸의 질문에 아무래도 네 엄마가 사랑에 빠진 것 같다. 안 대표라나 뭐라나. 집에만 오면 아예 동영상 끼고 살아. 엄마가 주식해서 돈 벌어 아빠 골프채 바꿔준단다. 너도 명품백 하나 사달라고 해라. 남편의 대꾸입니다. 항상 잠을 자기 전 대표님 동영상을 작게 틀어놓고 듣고는 했는데 낌새가 이상한 저를 보고 결국 남편한테 들켜버렸지 뭐예요. 그래서 노후 준비가 불안해 하신 많은 개미들을 위해서 이렇게 재능 기부로 많은 분들의 희망이 되어 주신다고 이야기를 했고 오고 가는 대표님 동영상을 듣고서 저런 동영상 만드시려면 몇 시간씩 준비해야 하는데 돈도 안 받고 무료 봉사해 주는 거예요. 대단하신 분이네요. 좋아요 열심히 눌러드려라. 그러면은 너무 빠지지 말아라가 남편의 당부였습니다. 그냥 모의 투자로 배우는 거라고 거짓말을 해놓았는데 빨리 손신분을 메꾸고 남편 골프채도 바꿔줘야 되고 딸내미 명품백도 사주고 손자들 장난감도 사주고 후원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어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직 손실액을 메꾸려면 아직 멀었지만은 남들 다 하는 거 나라고 못하겠어요?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여건만은 수익 빵빵 기대하면서 엄청 열공했습니다. 내일은 배운 대로 원칙대로 수익 빵빵 기대합니다. 오늘도 대표님 감사합니다. 보보스님은 아주 글도 잘 쓰시고 이게
재능이 있어요. 기부도 잘 하시고 또 뭐 다른 저거도 하시는데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러잖아요. 인공지능 저거 할 때 거기다가 한 몇천 걸어 놓으면은 계속 걔가 뭐 수익을 내잖아. 그죠? 그거는 생활하면서 저거 하고 그다음에 자기 실력이 있어야 돼. 돈을 벌라 그러면은 인공지능으로 하면은 기본으로 생활비 정도는 벌 수 있게끔 하지만 큰 돈을 꾸준히 많이 벌려면은 자기 매매 기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항상 병행해가지고 열심히 들으면서 여기에 그리고 제가 그러잖아요. 무료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다 해주지만은 여러분들은 유튜브를 보면서 최소한의 성의는 광고 스킵 안 하고 보면서 그리고 좋아요, 댓글 꼭 다는 거 그거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저는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프리 오브 차지 다 공짜야. 다른 분들 아까 그러잖아. 이쪽에 그 인공지능 다른 데 하려면 들으려면 한 달에 80에서 100만 원 줘야 돼요. 그 제가 이 광고하는 거 봤어요. 그보다 더 엄청나게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성의가 얼마만큼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돈을 버느냐 안 버느냐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잘 하십시오. 우리 보보스님 하여튼 돈 많이 버세요.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여기 있다. 노랑나비님. 네. 오래간만에 글을 올려봅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는 남편과 대리를 하고 이맘때쯤 집에 들어오면 대표님 강의를 듣는 게 제일 먼저 하는 일인데 한동안 몸이 많이 안 좋아 소홀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남편분하고 제가 이렇게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 아주 제가 굉장히 아주 적극적인 인생을 진짜 뭐 하나도 짬을 버릴 시간 없이 일을 해요. 원래 짭하죠. 야간에 대리운전하죠. 그리고 주식하죠. 그러니까 세 짭이야.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하면은 편하겠지. 낮에 짝짝짝 해가지고 한 달에 뭐 몇백씩 벌어주면은 훨씬 편하고 그리고 돈 더 많이 벌려면은 자기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남편 일이 잘못되면서 최후의 수단을 먹고 살기 위해서 저녁에 같이 대리를 하는데 경기가 안 좋은 관계로 일을 많이 줄어서 힘들지만은 주식 공부하면서 희망도 품고 시간을 짬내서 열공하고 있지만은 턱없이 부족한 시간으로 인해 다른 분들보다도 느리게 가는 것 같아 마음이 조급해지네요. 괜찮아. 제가 하여튼 그거 해결해 줄 테니까 인공지능으로. 그래도 천천히 일하고 노후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갈 겁니다. 여러분 회원님들 모두 성투하세요. 아이고 노랑나비님 하여튼 뭐 여자분인데 50대 중반이에요. 그래도 대리하시니까 이게 얼마나 적극적이야. 저는 인생을 열심히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은 진짜 최선을 다해주고 싶은 그런 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하여튼 뭐 열심히 가보자고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돈뻑님 있네. 새로운 마음으로 돈뻑. 대표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영상을 보며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눈 건강이 나빠져서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아직은 더 일을 해야 하는데 걱정도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건물 청소라도 다녀야 하나 고민이 많아요. 그러던 중 아들이 친구 형이 주식을 하는데 하루 몇만 원씩 번다더라. 엄마라면은 주식 공부 잘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은 전 내가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됐지만 유튜브에 올라온 여러분들의 영상을 보던 중 대표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어쩌면 강의를 잘하시고 귀에 쏙쏙 믿음이 팍팍 제 눈에 건조증이 심하고 빛의 눈부심도 심해서 집중적으로 영상을 보지 못해 공부 속도는 느리지만은 영상을 켜놓고 소리도 반복해 들으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은 저에게도 행운이 올 거라 기대하면서 대표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눈이 안 좋고 건조증이 있으면은 일단 뭐 공부도 하시면서 제가 아까도 계속 하여튼 인공지능에 대해서 내가 계속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면 희망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자, 내가 아무리 해도 수익이 안 나. 왜? 이게 이제 좀 늦게 적응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먼저 깨우치는 사람. 우리가 이 구구단도 빨리 깨우치는 사람이 있고 늦게 깨우치는 사람. 우리가 그 공부를 수학 공부, 영어 공부를 학교 다닐 때 해본 거가 경험이 있어요. 수학 공부, 영어 공부 열심히 한다고 갑자기 팍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가다 확 뛰어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이쪽에 촉이 와가지고 먼저 깨우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분들 말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여튼 생활비는 최소한 벌어줄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차분하게 이게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은 이렇게 그 상승장하고 횡보장 여기에서는 얘가 인공지능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인공지능 AI죠. AI
인공지능이 매매가 해요. 하락장에서는 인공지능이 일단은 작동을 여기에서 일단 최소화시켜요. 왜? 하락장이면은 얘 자체가,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때는 어떻게 돼요? 낙폭 과대주 이런 것들은 또 제가 라이브로 자, 낙폭 과대 이거 들어가. 손줄 얼마 잡고 스탑로스 얼마 잡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도 계속 보고 공부하고 자기가 왜 하락장에서는 어떻게 할 건가? 왜 하락장에서는 인공지능 얘가 최소한의 종목을 안 주면은 하락장에서 또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여러분들하고 갈 테니까 인공지능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실력 이렇게 그러니까 하여튼 뭐 생활하는데 생활비 걱정은 안 될 수 있게끔 최소한을 다해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몇인지 나오질 않아서 제가 나이를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자, 하여튼 뭐 열심히 우리 에너자이저님 아주 댓글 다는 거 보면 아주 대단해. 한눈이 실명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유 엄청 아주 열심히셔. 해바라기 미카엘님 이쁜 쭈꾸미도 잘 달고. 이쁜 쭈꾸미며 이 한번 보자. 3,500만 원, 4,500만 원이 따라 사라졌어요. 그래서 죽어라고 새벽 3시까지 공부하고 있어요. 아유, 이쁜 쭈꾸미도 쭈꾸미 그 식당 하면서 나이 61세 남자분이에요. 이게 돈 4,500 이러는 거 2,000 찾았고 이제 2,500 찾잖아. 나중에 그 쭈꾸미집 그 권리금 받고 팔고 뭐 양평인가 어디로 또 이사 간다 그랬잖아. 가가지고 인공지능으로 하면서 생활비 벌고 생활비 몇백 벌면 되잖아. 그죠? 그러고 나서 자기 매매 또 하면서 그걸로는 돈 불고 나가고 뭐 다들 뭐 미카엘 님도 그렇고 에너자이저님 하여튼 다들 이 적극적인 분들은 제가 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드릴게요. 적극적이지 않으면은 못 들어오게 할 테니까 알아서 해요. 인공지능에 적극적이지 않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안 돼. 그러면 거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여기 있네. 무한반복. 무한반복님. 안녕하세요. 남자분이네. 48. 보니까 무한반복. 여기에서 무한반복이 아니라 아루리.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얼마 전 카페 가입하고 처음으로 글 올려봅니다. 2달 전부터 계속 대표님 동영상만 보다가 뒤늦게 카페도 가입을 했습니다. 저는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딸 아들 하나 둔 50대 초반의 내 식구 가장입니다. 4년 전 천안에서 회사 생활을 하다가 부산으로 와서 작년 여름에서야 직장을 잡고 이제 조금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요즘은 출퇴근 시간이면 대표님과 밥초이님 동영상 2개를 늘 보고 다닙니다. 물론 집에서도 잠들기 전 그래서 눈 떠서 직장 갈 때도 두 분께서 주시는 동영상 강의 삼매경에 빠져듭니다. 언젠가 저도 일을 할 수 없게 됐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두렵기만 했습니다. 대표님 강의 속에 작은 소망을 만들어 봐야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주식을 통해 연금 만들기가 제 소망입니다. 게다가 제가 남들보다 빠르게 습득하지 못해서 늘 무한반복이라는 방법으로 즐겼습니다. 대표님 강의 속에서 늘 강조하셔서 이 단어가 너무 친근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적은 돈으로 실전 투자 연습과 공부를 겸하며 노력하겠습니다. 대표님 10년 이상의 노력은 해야겠죠? 대표님 건강하셔야 합니다. 많이 그리고 오랫동안 가르쳐 주셔서 좋겠습니다. 저도 그저 흐르는 시간이 10년 아닌 사력을 다한 시간을 내보려고 합니다. 대표님 그리고 여기서 좋은 동영상 거듭 감사드리면서 네. 이렇게 하셨어요. 하여튼 뭐 열심히 하셔가지고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그 길을 갈 수 있게끔 하여튼 가보자고요. 54세 되셨네. 하여튼 뭐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아주 그냥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갈 수 있게끔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러면요 유튜브하고 카페는 어떻게 들어와요? 인공지능을 또 한다는데 나도 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 위해서 또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아마 제가 보기에 인공지능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아마 무시하게 많이 여기에 들어오실 그런 그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왜? 계속 여기에서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너무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제한을 해야 되잖아. 그걸 다 받을 수가 없잖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카페 활동을 열심히 하신 분들 위주로 여기에서 자격이 주어질 수 있게끔. 그렇지 않으면은 또 못 들어올 수가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요거가 이제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이에요. 여기에서 스마트폰인데
여기서 구독을 눌러주세요. 구독. 뭐 구독을 눌렀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신문 구독하듯이 구독료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 좋아요 요것도 눌러주셔야 돼요. 좋아요는 제가 영상이 좋다는 거고, 구독을 누르는 것은 제 영상을 계속 보겠다는 의사 표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독 중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 종이 생깁니다. 그러면 종도 눌러줘야지 제 영상이 이렇게 올리자마자 여러분들한테 알람이 갑니다. 자, 영상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그러고 나서 요거는 한 번만 누르면 되고, 요거는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눌러줘야 돼요. 왜? 영상이 좋다는 의미죠.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또 광고 스킵하지 말고 봐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는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모든 것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아마 꽤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지만은, 그렇지만은 최소한 여러분들이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성의는 광고 스킵하지 말고 그냥 꾸준히 보시면서. 자, 다음에 요 화살표 있죠, 요거를 누르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카페가 나옵니다. 그러면 카페 가입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에서 또 이렇게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PC 오면은 다음이라고 있죠. 다음에 오셔가지고 안정모의 주식 투자 이렇게 검색을 딱 하면은 이렇게 들어와요. 지금은 16,528분이 지금 여기에서 가입이 돼 있네요. 그죠? 그리고 카페 여기 들어오시자마자 회원이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준회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무료 카톡방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자, 무료 카톡방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쭉 들어오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오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시황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장중에 매매할 종목군들이라거나 이러한 것들이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튜브 영상을 보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매매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 깨우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가,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 여러분들 공부 안 하면 절대 매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또 여기에서 이제 또 어떻게 어디로 와라 뭐 이런 거 설명도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와가지고 가입을 하세요. 이 카톡으로 오셔가지고, 그리고 여기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또 다른 유료 카톡방에서 들으면은 최소한 33만 원을 줘야 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무료로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라이브로 제가 이제 인공지능이 시작이 되면은 9시에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장중에 유튜브, 아프리카 TV 여기서 다 방송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글이 들어오셔도 되고,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그럼 틀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카톡에서 또 보고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야 되고, 또 라이브도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자기 거를 실력을 키우려면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절대 되지를 않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준회원을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거가 이제 카페 활동을 얼마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등회원까지, 여기에서 우수회원까지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회원은 그냥 이렇게 하니까 정회원 올라가는구나. 정회원까지는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등회원 이상이 돼야지 볼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첫째 우등회원이 되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요거를 제일 먼저 봐요. 황고수의 마지막 부탁. 황고수의 마지막 부탁, 황태혁 씨가 남긴 마지막 글입니다. 여러분들이 요거를 꼭 읽어보세요. 요게 주식 투자의 입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새로 생겼어요. 실전 투자 특강 자료. 이 개념 잡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요거 계속 시리즈로 써 나갈 테니까 제가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 이거 계속 개념을 잡아야 돼요. 주식 투자라는 게 이렇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인공지능을 해드리지만은, 인공지능은 여러분들의 생활비라든가 이런 거 기본을 벌고 나머지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 없으면은 말짱 꽝입니다. 여러분들이 위급할 때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밥초이 천년아랑님의 매매 기법, 이러한 것들이 다 이 속에 있습니다. 천년아랑님은 연세가 여기에서 81세 되시는데 이런 매매 기법들, 그리고 또 초이는 45이에요. 여기에서 매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저한테 배우면서 7, 8년, 8년, 9년 이렇게 쭉 배워가지고 온 그러한 실력들. 그리고 또 여기 미소님 같으면은
이게서 그 연세가 63세예요. 광주광역시에서 개인 택시 하시면서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내십니다. 아마 여기 인공지능 되면은 미소님한테도 엄청 도움될 거예요. 왜? 기본적으로 또 얘가 또 수익을 내주는 이런 그 상황이니까. 그래서 미소님 같은 경우에는 돈 벌어가지고 화순에다가 여기서 땅도 한 뭐 500평 정도 사고 거기에다가 또 전원주택도 짓고 아주 뭐 광주 화순 왔다 갔다 하십니다. 이런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꼭 시청해야 할 안정모 대표의 유튜브 동영상, 여기서 요거를 누르면은 말이에요. 요거 누르면은 연속적으로 볼 수가 있게끔 딱 제가 또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서 안정모 대표의 필수 유튜브 동영상 41가지, 그리고 또 여기에 밥초이 동영상 여기 다 만들어 놨으니까 요거 하나 누르면은 계속 운전하시는 분들은 계속 연속으로 듣고 나가요. 이거를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또 보면은 뭐 계속 눌렀다 요거 누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유튜브에 오시면은 여기 오시면 돼요. 어디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요거 뭐 카페에 와서 눌러도 되고, 아니면은 유튜브에 여기 오시면은 여기 있네, 그죠?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 딱 틀면은, 스마트폰 딱 틀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죠? 여기에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 들어오시면 되더라고. 제가 보니까 아이고 여기 조금 좀 늦네.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오시면은 여기 동영상 재생 목록, 재생 목록에 딱 오면은 여기 있더라고. 이렇게 딱 해놨어요. 그러니까 와서 하여튼 연속적으로 들으면서 많이 배우세요. 자,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 이게 유튜브예요. 저기 스마트폰이에요. 엄지손가락으로 위로 쭉 끌어올리세요. 그러면은 여기에 댓글 다는 데가 나옵니다. 댓글 필이 다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여기에서 보면은 이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또 광고가 나오면은 스킵 시키지 말고,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그 PC 같으면은 뭐 2개 틀어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영상을 이렇게 2개 띄워놓고 하나는 스킵시키면서 놔두고 하나는 뭐 공부해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스마트폰 여러분들이 여유가 있으면 하나는 또 집에서 와이파이로 연결시켜가지고 틀어놓고 하나는 공부하면서 하고, 그거는 뭐 여러분들 방법은 많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이렇게 구독 누르고 댓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종목 공부를 해봐야죠. 어떤 종목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공부를 할 때 요 주식 투자의 4대 원칙, 이거는 머릿속에다 꼭 넣어놓으라 그랬어요. 자, 첫째가 종목 압축. 3종목 이내로 압축을 해라. 종목이 개수가 많으면 절대 수익을 날 수가 없다고 제가 눈의 수도 끝도 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종목이 많으면 이런 식으로 된다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여기에서 종목이 이게 한 30개 되죠. 20개, 30개. 제가 제일 많이 본 게 한 150개 종목 가지고 계신 분 봤어요. 1억 2천 가지고. 필명 지금도 잊어버리질 않아. 씨 뿌리고 거두고. 근데 씨는 잘 뿌리는데 거두지를 못해. 그래서 150개. 그분이 익산에서 그 당시에 서예학원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그 정도였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보면은 이 정도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죠. 그러면은 수익을 내려 그러면은 계좌가 이렇게 돼야 돼요. 2종목.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실력껏 키워서 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은 한 달에 한 10%에서 5% 사이 꾸준히 나올 수 있게끔, 5천 가지고 하면은 뭐 한 300에서 뭐 500, 300 정도 꾸준히 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은 크게 먹으려면은 여러분들 실력이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실력으로. 그거는 생활비나 이런 식으로 꾸준히 하고 자기 실력하고 이렇게 2개 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저하고 평생을 같이 가면은 꾸준하게 먹고 살 수 있게끔 제가 실력을 키워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 생활은 인공지능으로 할 수 있게끔 하고. 자, 그리고 21선 우하향 종목은 절대 쳐다보지 말아라. 우상향에서 눌림목 종목 이런데 눌림목 종목을 매수를 해라. 그러면 여기에서 CCI9 그리고 RSI 여기에서 이런 거, 그리고 엔빌로 이런 거를 최대한 활용을 해라. 요 엔빌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보면 1번에서 41가지 쭉 보다 보면 제가 설명을 다 해놨어요. 매일 설명하려면 제가 너무 힘들어. 자, 그리고 철저하게 분할 매수 3번에, 매수할 때는 3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 매도할 때는 2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도하는 거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다가 넣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스탑로스, 이거는 필수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인공지능을 해드리더라도 상승장 횡보장에는 이게 저거 한데
운영이 잘 되겠지만 하락장에서는 여기에서는 일단 걔가 종목을 주는 종목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낙폭 과대, 단기 종목 이런 것들 또 매매해야 돼요. 이거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스탑로스 이런 것들을 필히 그때는 이제 제가 라이브 방송으로 계속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 머릿속에다가 꼭 넣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종목 공부로 들어갑니다. 자, 종목을 또 가보자고요. 종목 지금 보면은 알파홀딩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알파홀딩스.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내려올 때 이렇게 그 20일 이동 평균선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종목을 압축하고 20일 이동 평균선이 하락할 때는 여기에서 하지 마라 그랬어요. 올라갈 때 이렇게 그러니까 올라갈 때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죠? 눌림목 이렇게 눌림목에서 이렇게 눌림목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 지금 눌림목인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얘가 이런 데가 이제 실제로 뭐 여기서 매매를 했으면은 또 좋은 그러한 그 수익을 낼 수는 있었겠죠. 이렇게 쭉 올라와서 이게 엔빌롭의 저항 이게 지지죠, 지지. 그러나서 CCI 빠지고 이런 위치에서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CCI 빠졌죠. 이런 위치에서 샀으면 이렇게 먹었겠죠. 근데 지금 이거는 놓쳤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눌러줬을 때. 자, 눌러줬을 때 이게 더 내려올 수도 있지만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다가 쭉 여기에서 거래량이 팍 줄어버렸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지금 분할 매수로 들어오면 된다고. 분할 매수하면서 여기에서 손절가 정확하게 잡고 지금 뭐 수급 쪽에서 한번 보죠. 어떤 그 수급이 상황인가. 수급 쪽에서 이렇게 그 보면은 뭐 수급이 지금 뭐 외국인들 기관들이 좀 외국인들이죠. 좀 팔다가 여기 매수하다 팔다 개인들이 사다가 기관이 좀 매수 뭐 이렇게 수급은 썩 좋지는 않은 이런 그 상황이지만 일단은 여기에서 주가가 올라가다가 내려왔어요. 일단 여기서 이렇게 쭉 끌어올렸어요. 뭐 개인도 세력이 있으니까 좌우지간 이게 쭉 끌어올렸다가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옆으로 조금 좀 횡보하다가 올라갔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쭉 밀렸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쭉 떨어졌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쭉 땡겨 올릴 수 있는 이러한 그 가능성, 주식은 말이에요. 항상 가능성을 보고 하는 거지 확신을 가지고 여기에서 확신이라는 게 알 수가 없잖아. 그죠? 여기에서 불확실한 주식은 말이에요. 불확실한 미래를 놓고 수익률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우리가 개인들이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아까 인공지능 AI 요즘 하도 많이 발전이 됐기 때문에 인공지능으로 여러분들이 이세돌 그 구단하고 AI 인공지능하고 컴퓨터 해가지고 AI가 이기고 이세돌이 그 구단이 한 번 이겼잖아. 그죠? 최종적으로는 AI한테 인간이 졌어요. 이거하고 똑같대요. 이게 구글에서 이게 쭉 하는 그 AI 지금 여러분들 이걸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뭐 요런 상황에서 제가 그 AI 쪽에 또 인공지능으로 만든 것도 여러분들한테 서비스를 해드린다고 했지만은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자, 먼저 일단 재무제표를 한번 봐야죠.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왜 재무제표를 굉장히 강조하냐 그러면은 재무제표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TV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아니면은 증권사 강연회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증권사에서 또 레포트를 냈을 때 애널리스트들이 우리가 그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 이게 뭔 말이야 무슨 뭐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이 사람들이 레포트를 낼 때 그 자료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언더스탠딩 이해를 해야지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지. 야 이거 뭔 어디 딴 나라 화성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이런 용어를 귀에다가 쏙쏙 들어올 수 있게끔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면은 제가 중요한 게 여기 몇 가지 했잖아. PBR, 그죠? PBR, Price Book Value Ratio. 그 다음에 PER, Price Earning Ratio. 이런 것들, 배당, 뭐 이런 것들, 그죠? 여러분들한테 쭉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돼요. 자, 여기에서 PBR, 그러면 뭐라 했어요? Price Book Value Ratio, 주가 순 자산 비율이라 그랬어요. 이게 순 자산 비율, 이게. 에? 그러면 PBR이 여기에 1이다. 여기 1이라는 것은 자산하고 주가하고 또 가격이 같다는 얘기예요. 주가하고 자산하고. 근데 1.86이다. PBR이 1.86이다. 이거는 주가가
이 자산보다도 1.86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좀 올라왔다는 얘기지. 그죠? 자산 가치. 그러니까 요거가 나누기 1.86 하면 여기 자산 가치가 딱 나오겠죠. 그죠? 한번 계산을 제가 한번 해보죠. 76. 저는 계산기 계속 두드리면서 합니다. 이 습관이에요. 저는 메모하고 계산기는 7620 나누기 1.86 하면은 7,000원. 약 자산 가치가 아마 7,000원 되지 않나 싶어요. 한번 보죠, 뭐. BPS라고 그랬죠. 제 자산 가치. 그죠? 여기 쭉 당겨 봅시다. 여기에서 BPS 4,000원 나오네, 이게. 여기에서 4,000원. 여기에서 4,000원 여기에서 어디 갔어? BPS. 여기가 4,000원에 7,000원 하면 이게 내가 계산 잘못했다. 자, 이제 하여튼 뭐 1.86배가 나와요. 이게. 그러면은 요거가 이게 1.86인데 내가 나누기를 잘못했네. 어찌됐든 간에 여기 1이다. 그러면 자산 가치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딱 2배 정도 되죠. 1.86이니까. 그러니까 요거의 2배. 그러니까 한 4,000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프라이스 어닝 레시오. 주가 수익 비율. 여기 삑 됐다. 이거는 수익이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네, 여기에서 순이익, 영업이익이 아니고 순이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좀 내려가서 봅시다. 배당도 안 해주네, 그죠? 자, 쭉 내려가서 재무제표를, 이게 뭐 하는 회사냐? 알파 홀딩스 반도체 장비 만드는 회사네요. 시스템 반도체 전문으로 개발 공급하고 있는, RTL 설계, 이런 거 하는 회사네. 일단은 바이오 사업도 하네. 바이오 사업도 계열사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알파 홀딩스 일단 쭉 내려왔어요. 재무제표를 봅시다. 재무제표가 매출이 566억, 700억, 851억. 근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야.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나는 것은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마 바이오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단기 순이익도 다 마이너스네, 그죠? 바이오, 여기서 이제 바이오가 있잖아, 그죠? 바이오. 예. 바이오 사업하고 여기서 같이 병행한다. 이렇게 나와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다른 것들 다 볼 거 없어요. 일단 영업이익이, 적자 나는데 영업이익도 이런 거 계산이 안 되죠. 자기 자본 수익률. 우리가 이거를 투자하는 개념이 아니라 단기 소위 말해서 추세 매매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PBR, Price Book Value Ratio. 요거는 BPS 한 주당 자산 가치. 여기 얼마예요? 4,154. 이거를 여기에서 7,620원을 가지고 4,154로 나눠봐요. 그러면 여기에 얼마가 나오냐? 7,620원, 7,620원. 여기 이제 그 주가죠. 그 다음에 한 주당 자산 가치 BPS 4,154원, 4,154 하면은 요게 이거 잘못했구나. 4,154, 7620 나누기 4,154 하면은 1.8 나오네. 1.8. 자, 1.8이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1.8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를 매매를 또 해야죠. 일단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빨리 먹고 나가야지.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매매를 하는데 요거를 2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있을 때하고 아래에 있을 때하고 틀리다 그랬어요. 위에 있으면은 손절가를 딱 정해 놓고 얘기하죠.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 6,800원, 손절가가 6,800원이면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그러니까 손절가가 올라가기 전에 가격 6,800원을 일단 딱 여기서 6,800원 손절가를 딱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요거를 한 3천만 원 정도 매매를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3번에 나누라 그랬어요. 1번, 2번, 3번 이렇게. 그러면은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 요렇게 여기서 내려오기 전까지 여기 6,800원이 내려오기 전까지 3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를 하세요. 조금 변동. 그래서 내려오면 조금 사고 내려오면 조금 사고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밀리면은 6,800원에 여기에서 손절한다 생각을 하고 근데 매수하는 과정에서 자 일단은 스탑로스를 일단 걸어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스탑로스를 계속 얘기하는데 일단 스탑로스를 걸어 놓자고요. 요거 매수하는데 일단은 손절 가격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인공지능은 인공지능대로 하더라도 자기의 매매 기법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은 돈을 벌 수
수가 없어. 인공지능은 그냥 생활비하고 이런 거를 벌고 큰 돈은 이런 자기의 매매 기법 그리고 또 자기의 또 투자 방법, 재무제표 보는 법 이런 거 다 가르쳐 줬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두 개를 다 할 줄 알아야 돼. 자, 여기에서 이제 일단은 여기에서 내가 여기에서 손절 가격을 아까 정해 놨어요. 얼마를 정해 놨습니까? 6,800원이라 그랬어요. 6,800원. 그러면 여기에요. 그죠? 6,800원. 그러면 여기서 이제 6,800원이 손절 가격을 딱 했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3천만 원을 산다. 그러면은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동안에 사는 거야. 내려올 동안에. 내려오면은 어떻게 돼? 손절 시켜버리면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다 사지 말고 분할 매수하는 거 알죠? 이게서. 그러면 여기서 한 번에 첫 번에 딱 샀어요. 1차 매수 샀는데 그러면 보유 종목이 이제 딱 나오는 거야. 여기서. 바로 알파홀딩스 여기 딱 들어가요. 종목이. 알파홀딩스 여기 딱 나온다고. 그러면 스탑로스를 딱 걸어요. 그러면은 손실 제한, 일단 이익 실현,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일단 걸어놓고 시작을 하자고. 자, 기준가 대비 요거는 퍼센트, 10%. 요거는 원이죠. 원으로 해야죠. 여기에서 66,800원. 6,800원이 밀리면 무조건 팔으라는 얘기야. 사는 중에라도 아니면은 다 사고라도. 그러고 나서 요거는 자동 주문, 그리고 요거는 보통이에요. 시장가가 아니야. 이렇게 놓으면은 여기 종목이 딱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내가 사는 중에 여기 올라간다. 사는 중에 쭉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내가 1차 샀는데 그럼 다 사버려요. 그냥 한꺼번에 뭐 다 사든지 아니면은 올라가면서 분할로 사든지 사요. 그게 쭉 계속 올라갔어. 야, 이게 운이 좋았어. 내가 사자마자부터 올라가. 내려오지도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플러스 5%에서 절반 매도. 그 다음에 올라가다 꺾이든지 플러스 10%에서 전량 매도. 그거는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보고 있는 사람들은 적당선에서 알아서 팔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플러스 10에서 팔든지. 자, 그런데 내가 매수 중이든 아니면은 매수를 다 했든 간에 여기서 이렇게 주가가 쭉 내려와.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6,800원에 밀리자마자 얘가 딱 뜨르르르 어떻게 돼요? 스탑로스에 걸려가지고 손절이 돼 나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수익 내기가 훨씬 여러분들이 쉽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반복해가지고 이게 자기의 매매 기법을 이거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제가 여기 이 카페든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 CCI, RSI, 엔빌롭 이런 용어 생전 처음 듣다가 야 이거 들으니까 뭐 지지와 저항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들께 안 되면은 아무 의미 없어요. 야 내가 말이야 뭐 이게 여러분들이 지지라는 거는 여기에요. 이 밑에 여기서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이게 지지선이야. 이걸 이탈하면은 여기에서는 다시 또 올라갈 때 저항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또 엔빌롭 그런 것도 또 여러분들 CCI 이런 거 여기에서 별거 배워봤자 별거는 아니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몰랐었던 상황을 알게 됐는데 야 이것만 알면은 금방 떼돈 벌 걸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 그동안에 이걸 가지고 자기 거를 얼마만큼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알았죠? 자기 거로 자기가 만들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에서 코롱인더라는 종목이 있어. 코롱인더. 자, 이 종목이 지금 여기서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주가가 쭉 내려왔어. 그죠? 내려오는 종목. 이게 올라가는 이게 이렇게 이제 올라가요. 그럼 내려올 때는 쳐다보지 마라 그랬어. 올라갈 때는 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라 했어요? 눌림목. 눌림목을 얘기했잖아. 눌림목. 그러면 이 종목을 또 눌림목을 여기서 봐야죠. 자, 주가가 이렇게 보니까 얘가 이렇게 그 21 이평선을 이렇게 타고 올라가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딱 뚫더니만 이렇게 21 이평선을 이탈을 안 하고 잘 타고 올라갔다가 여기 엔빌롭 상단에 여기에 저항을 받고 딱 눌러줬는데 야, 이게 내려올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몰라. 주식이라는 것은 당장 여기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 불확실성을 놓고 수익률 게임을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보니까 뭐 기관도 매수가 좀 들어오고 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21 이평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 21 이평선 그죠? 뭐 여기 이렇게 내려와서 또 살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그러면 내려왔을 때 기다리다가 이게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사태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분할 매수로 들어오는 거야. 손절가 정확하게 잡고. 그럼 일단 재무제표를 한번 봐야 되겠죠. 재무제표. 자, 코롱. 그러면 뭐 코롱 그럴 거겠죠. 뭐 화학이야. 코롱 화학.
자, 코롱인더 화학회사예요. 자, PBR, Price Book Value Ratio, 주가 순자산 비율. 이게 1이면은 주가하고, 이 주가죠. 그죠? 그 다음에 한 주당 자산 가치하고 이거 같다고 얘기했어. 그죠? 근데 이거 0.7이야. 0.7이면은 주가가 낮은 거야. 자산 가치보다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거는 주가를 뭘로 나눈다 그랬어요? BPS. BPS라는 게 용어가 여러분들 이 생소한 용어들을 다 이해를 해야 돼요. Book Value Per Share. 한 주당 자산 가치야. 한 주당. 그 이걸로 나누면은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주가가 자산 가치보다도 낮다는 얘기야. 낮아. 아, 이게 그죠? 일단은 여기 3 이상이면은 고평가 국면에 들어간다. 이걸 알고 있으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Price Earning Ratio. 주가 수익 비율이라 그랬어요. 수익. Price Earning Ratio. 그럼 요거는 뭘로 나눈다 그랬어요? EPS, Earning Per Share. 한 주당 벌어들이는 돈. 이게 1주당 버는 돈이야. 버는 돈. 그러니까 모든 순이익을 있죠. 순이익을 발행 주식으로 나누면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걸 주가를 이걸로 나눠줘요. 여기 10 이상이면 고평가라고 얘기했죠. 근데 10이 아니라 2배네요. 고평가 국면이죠. 하지만은 얘를 또 우리가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일단은 매매의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종목을 일단 여기에서 재무제표 아까 안 끝났네. 아, 여기서 쭉 또 내려와 봐요. 얘가 내려왔어. 그러면은 얘를 볼 때 뭐를 보냐? 여기서 쭉 내려오니까 여기에서 매출 4조 5천, 4조 6천, 4조 7천 뭐 매출 이렇고 영업이익이 2천억이네. 굉장히 좋네. 그죠? 단기순이익도 잘 나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쭉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률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얼마냐? 영업이익률이 6%, 4%, 3%, 4%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ROE 자기자본 수익률 8, 6 이거는 자기 자본을 가지고 수익을 얼마나 내는가, 이거는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오는가,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 다 이해를 해야지.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은 이게 뭔 얘기야 그러면은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이런 거 잘 몰라도 뭐 주식 하면 안 돼요. 차라리 그러려면은 예금하는 게 나아요. 인공지능만 하면 안 돼요. 인공지능 해도 돼요. 근데 이걸 모르면 돈을 못 벌어. 인공지능은 그냥 먹고서 할 수 있어. 그러다가 만에 하나 인공지능을 안 하게 되면은 어떡할 거예요? 그 여러분들 실력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두 개를 다 여기서 시스템이 뭐 문제가 생겨버렸다, 뭐 망가졌다는 거, 뭐 그건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실력이 제일 중요한 거는 꾸준히 있으면서, 인공지능은 제가 있는 한은 있습니다. 있는 한은.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PBR, Price Book Value Ratio. 이게 배당도 되죠. 1.57 배당. 지금 여러분들이 아까 여기에서 여기 내가 체크를 안 했네. 배당도 여기에서 1.8%, 우리 기준금리가 1.25예요. 그러니까 배당도 딱딱 해주죠. 그러니까 좋죠. 배당도 해주고 저평가고. 그런데 퍼가 좀 높아. 자, 여기서 PBR, Price Book Value Ratio, 요게 0.69야. 그러니까 자산 가치보다도 주가가 낮다는 얘기야. 요거는 어디야? BPS, Book Value Per Share, 한 주당 자산 가치 71,763원. 그럼 주가가 49,300원을 71,763으로 나누면은 거의 뭐 반 정도 되네. 그죠? 그러니까 주가가 자산 가치보다도 낮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저평가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Price Earning Ratio, 주가 수익 비율이라 그랬어요. 요거가 11이야. 이게 10 이상이면 고평가라 그랬어요. 이거는 의미는 알겠는데 어디서 왔어요, 얘가? 안드로메다에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얘는 뭐라 했어요? EPS, Earning Per Share, 한 주당 벌어들이는 돈. 얘가 한 주당 총 벌어들인 수익이 있죠. 그죠? 그거를 총 발행수로 나누면 이게 나와요. 그럼 이거는 여기에서 주가로, 이 주가가 49,300원, 49,300원을 얘로 나눠 4,273으로 나누면은 요 숫자가 나온다고, 요 숫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런 숫자의 의미, 그리고 이 숫자는 어디에서 오는 거, 그리고 그러한 개념들이 알면은
어디 가가지고 주식하면서 깨지지가 않아. 여러분들이 누가 사기를 칠래도 예 웃기고 앉았네. 저 완전 사기꾼이네. 고평가치. 여러분들이 유료 방송을 듣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어떤 그 분들은 이 꼭대기에서 여기서 1,000원 가던 게 한 2만 원 갔어요. 여기서 야 이거 장기 투자 이게 묻어놓으면 그러다가 여기서 완전히 깨구락지 되는 거죠. 이게 가면 얼마나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면은 내가 미쳤어. 그 노래 있잖아. 미쳤어. 그런 노래를 여러분들이 수도 끝도 없이 부를 겁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 개념은 이해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탑로스를 걸어야죠. 스탑로스를, 자, 여기에서 이거를 손절가를 뭐, 얼마를 하는 게 좋겠어요? 여기 4,500원, 45,000원. 45,000원을 손절가를 여기다 정해 놓으세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요 근처에서는 계속 매수하는 거야. 여기서 매수. 그러면은 여기서 1차 내가 3천만 원을 사요. 그러면 1차 1,000만 원, 2차 1,000만 원, 3차 1,000만 원 이렇게 했어요. 이게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서 분할 매수해요. 얘가 무너지기 전까지. 손절가가 45,000원에 이탈하기 전까지. 매수 중에 이탈해버리면 그냥 손절해버리세요. 그러면 여기서 1차를 샀어요. 그러면 여기서 코롱 인더가 딱 들어가겠죠. 그죠? 코롱 인더. 이게 딱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보유 종목 스탑로스, 그 다음에 스탑로스, 그 다음에 손실 제한, 이익 실현. 여기에서는 퍼센트 10, 여기에는 원, 45,000원을 여기에 딱 넣어놓으세요. 그 다음에 자동 주문, 그 다음에 여기서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딱 누르면은 얘가 딱 입력이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여기서 만에 하나 내가 매수해가지고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매수 중에 올라가면 그냥 다 매수해버려요. 그래서 올라가면은 쭉 땡겨 올라간다. 그러면은 플러스 5%에서 절반 매도하고 꺾이면은 아니면은 플러스 10% 뭐 정도에서 적당선에서 알아서 매매하세요. 근데 내가 사는 중이라든가 아니면은 다 샀는데 내려오면은 이게 자동으로 손절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몇 번 사는데 2번 샀는데 내려와도 손절, 3번 다 샀는데 내려와도 손절, 3번 다 샀는데 또 올라가면 수익 실현. 그러면 45,000원이 여기서 이탈하면은 손절이 자동적으로 오토매티컬리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쭉 알려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은 또 뭐를 매매하느냐, 바로 단기 매매 종목을 또 제가 인선 ENT라는 종목이 있어요. 인선 ENT. 자, 인선 ENT 여기에 지금 보면은 이게 차트 보고 항상 해야 돼요. 단기 매매는 주가가 여기서 쭉 올라가서 이렇게 행바다가 쫙 당겼어요. 이게 당기고 나서 여기서 도치를 만들었어요. 거래량이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주가가 거래량이 뭐 당장 아니더라도 내일이나 뭐 모레나 뭐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려올 가능성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스탑로스를 여기에서 딱 걸어놓고 매매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수익 내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스탑로스를, 이거는 1,000만 원 이상 단기 매매는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거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잔고 편입. 잔고 사는 거. 그죠? 그러면 잔고 편입을 딱 해놓고 스탑로스를 걸어놓고 손실 제한, 이익 실현 체크하고 퍼센트에 10, 이거는 퍼센트에 5. 이게. 그 다음에 자동 주문, 시장가 이거는 해놓으면 이렇게 딱 나옵니다. 모든 종목. 지금부터 사는 거는 단기 매매 건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손절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딱 넣어놨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여기서 1,000만 원만 딱 사는 거예요. 1,000만 원. 1,000만 원도 계속 분할 매수를 해야 돼요. 근데 샀는데 쭉 올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여기서 한 5% 정도의 절반 매도, 그 다음에 꺾이면은 전량 매도하든지 10%의 전량 매도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내가 샀는데 내려와. 쭉 내려와요. 다 샀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5%에다가 여기에서 스탑로스 손절. 이거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필수예요. 이거 안 걸고 매매하시려 그러면은 하지 마세요. 단기 매매. 이거를 왜 안 걸고 합니까? 여러분들 이게 어렵습니까? 이해가 안 갑니까? 그죠? 이거 안 하고 하면은 바보야, 바보. 알았죠? 진짜 명심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종목. 이거를 다 여러분들한테 계속 설명해 드리는 이유가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이고 자기 실력이 있어야 돼요. G3BN, G3BN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요것도 지금 여기에서 일단 단기 매매예요. 이게 주가가 이렇게 올랐잖아, 그죠? 주가가 쭉 올랐다가 이게 조정을 여기서 저점을 뭐 그렇게 깨지 않고 이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줄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주가가 끌어올렸는데 대량 거래,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대량 거래, 장대 음봉 이런 것이 여기에서 생겼다. 대량 거래에 장대 음봉이 생겼다.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런 것들은 세력이 빠져나갔다. 그죠? 세력이 아웃됐다. 근데 요거는 세력이 아직 여기에서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없잖아. 대량 거래하고 장대 음봉이 없잖아.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주가가 거래량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거래량이 여기서 쭉 늘면은 지수는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항상 염두에다가 두셔야 돼. 그렇지만은 요것도 뭐라 그랬죠?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만 매매하는데 스탑로스를 정확하게 걸어야 돼요. 잔고 편입 스탑로스 여기다 딱 해놓고 그리고 스탑로스 걸고 이익 실현 손실 제한 퍼센트 10 퍼센트 5 이게 자동 주문 시장가 해놓으면은 조건 추가하면은 이런 식으로 딱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서 1,000만 원을 사는데 주가가 뿅 올라가 뿅 하고 올라가요. 그러면은 얼른 뭐 플러스 5%에서 절반 매도 하든지 그리고 또 여기서 10%에서 자동으로 매매도가 되든지 아니면 자기가 적당선에서 매도를 하든지 제일 중요한 건 이거 손절이야 손절. 얘가 여기서 내가 사는데 다 샀는데 내려와. 그럼 어떻게 돼요? 5%에서 손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5% 마이너스 5%에서 자동으로 오토매티컬리 손절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명심을 해가지고 매매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실력은 실력대로 늘고 제가 인공지능 매매 시스템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제공을 하면은 라이브로 내가 계속 방송을 9시에서 오후 3시 30분까지 방송을 한다 그랬어요. 계속 설명해주고 종목에 대해도 설명을 해주고 그래야 돼요. 그게 뭐 보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 양쪽을 해야 되는 이런 그 상황. 그래야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고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자, 주식 투자의 4대 원칙, 종목 압축. 이렇게 세 종목으로 하라 그랬고 21선 우상향 눌림목. 여기서 꼭 그때 매수하고 철저하게 분할 매수 3번 그리고 2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도하라. 냉철한 손절, 스탑로스는 필수라는 것을 명심하고 매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알았죠?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